나는 도우려는 셀러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을 3년, 4년째 하고 있고요.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대량 자동화로 하는데 솔직히 이제 매출이 크진 않고 재미가 없어서 쿠팡 로켓 크로스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쿠팡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안 하던 거 하면은 다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로 보여서 이제 성공을 해서 가족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대에 이제 시달리는 것 같아요. 셀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일 진행할 때도 그랬고, 본업이 있는데 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왜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전 아버지한테 좀 들었었고요. 굉장히 불편했죠.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대체로 좀 보수적이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성과가 나오고 나서야 조금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저한테는 재미있었냐면, 물건을 파는 과정보다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고객님 상황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판매자 셀러를 왜 쟤는 나한테 물건을 안 줘, 안 보내줘, 돈만 받고 나르는 거 아니야? 그 분들이 나중에는 아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화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적대적이었던 분들이 저희 오히려 막 제 편이 되어주시고, 와 이건 좀 많이 보람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잘하면 저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 경험을 하는 게 저한테는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제가 잘못을 많이 했던 것은 공부가 덜 돼 있는데 자금을 무조건적으로 투입을 하고서 시작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투자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그냥 투기이고 도박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은 부지런히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식도 배우고 부동산도 배우고 코인도 배우고 사업도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만 배워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 배우고 오히려 하나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어떻게든 마련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다라는 것은 좀 냉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직장인들은 노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장들은 노는 날이 많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월급은 똑같이 나가고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연휴가 되면 매출이 확실히 줄고, 그 다음에 노는 날이 많아지면, 쉬는 날이 많아지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계속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는 상황이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양쪽을 이제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균형점을 맞춰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또 동시에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월급은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시간을 어쨌든 간에 채우고 있으면 급여는 이제 똑같이 예상치가 나오지만 사업은 그게 아니니까 한 만큼 나오니까 그 한 만큼 나온다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 그 속도가 빠르든 늦든 간에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으면 성취감이 있고, 과정에서 좀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바심을 누르면서 좀 정신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CS 처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감을 해줘요. 왜냐면 저도 쿠팡에서 물건을 사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이 안 온다거나 물건이 파손돼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실수로 뭐 색상이 뭐 옵션이 잘못 나갔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일단 사과를 드리고,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보상 대응을 좀 빨리 해드리겠다, 그래서 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손님들이 다 이제 수긍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납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처리를 잘 하고 이익보다는 다른 상대방, 내 고객의 감정을 안 상하게 하고 불편을 해결하는 편이 먼저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 한 건에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상 손해본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감당을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 다음 절차, 주문에 이제 집중하는 편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CS 처리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내 이익에만 자꾸 쫓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익히게 된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른 브랜드나 다른 상품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가격이 좀 싸든 비싸든 그냥 저 브랜드의 제품을 사면 된다 라는 어떤 믿음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좀 지향하고 싶어요.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서 가격이 경우에 따라 좀 비쌀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액대가 좀 높아도 다른 고객들이 다른 거 굳이 가격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 저기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 또 이 상품을 또 여기서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좀 후원을 많이 하고 싶어요. 회사를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운다던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 판다던가 이런 것들을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설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너도 좀 동참해줘 라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냥 내가 다른 원하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으면 되고 후원할 수 있으면 돼요. 딱 정해놓고서 이제 그만큼만 돕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고위 뭐 교육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립학교 이사장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서 뭐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정말 공부할 의지는 간절한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학생들도 저는 실제로 만나봤었고 출발선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컨텐츠가 좀 몇 개 더 있어서 네.